자, 일단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이 중재안은 어제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투 트랙이 진행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법사위가 법안 소위, 안건 조정 소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겠다 하면 또 거기에 따라 상황이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장께서 이건 그러면 부득이 뭐 늦게라도 처리할 테니까 법사위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속도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자, 일단 이 박홍근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했고, 사실 중재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돼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글쎄요, 이렇게 좀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받아들임으로써 노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일단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내세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민주당한테 공이 넘어간 것인데, 그렇죠.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좀 속내가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불만족스럽다고 치고 원래 이제 본인들이 견지했었던 안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네. 아까 백성문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의장이 이렇게 뭐 상정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중재안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아하. 원래대로의 현행이 유지되는 이런 결과를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검수완박 찬성 의원들도 중재안이라도 받아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기류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류의 인사들은 국민의힘 또 받는 것인데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어떤 부류에서는 국민의힘이 받는 걸로 봐서 이것은 부족한 안이다라는 여론이 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어우러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진 셈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걸 빌미로 서로 받지 않고 그냥 강행 처리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아까 박병석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 안을 중재안을 받는 정당에 어찌 보면 의사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김수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4월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라 무슨 더 많은 의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밀어붙여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전에 김수현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수완박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행 그대로 가는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강경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냐 이게. 그렇죠. 국민의힘도 받는 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강경파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당사자들이자 당내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 왔었죠.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반대를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금태섭 의원과 관련됐던 논란을 보면서 아마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는 게 현재까지는 옳을 것 같고,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간절한 심정 아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철험회 소속의 최광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내에 이 검찰개혁을 목표로 결성한 철험회는 이처럼 검수완박 최전방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철험회 소속 의원들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민영배, 최광욱, 김남국, 김용민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 있고, 민영배 의원, 그 유명한 이른바 꼼수 탈당을 했죠. 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이 거대 정당이 철험회로 대표되는 소수 의원들에게 좌지우지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느냐 마느냐도 이 강경파 의원들, 소위 말하는 철험회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수용 여부도 결정이 되겠군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민주당 현재 좀 리더십의 공백 상태랄까요? 또 구심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 역시도 저것 역시도 둘 다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네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비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비율을 비교 대조를 해보면 양쪽에 제법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 지지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라면 안의 의견은 조금 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 또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작년 6월 말에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이재명 고문도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컬러를 한쪽으로 그리고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수의 의원과 강성 지지층만으로 네. 컬러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과 데이터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